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방송 10시까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종목의 좀 진품을 가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혹은 너무나도 답답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 이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여승재, 샘플러스 이가람,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분들의 이름,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 적어주신 다음에 무료 톡방 입장하시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들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성창투 지금 고민 있으신 거죠? 예, 예. 2,095원, 그리고 비중은 15% 맞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 세 분의 의견 함께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세 분 다 중립 의견이신데 여승재 위원께서 먼저 도와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 4월 말 무렵에 예, 매수하신 예. 것 같아요. 예, 예. 가격을 보니까. 근데 3월 달에 좀 급등하는 가격 시세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왜 급등했는지 아시죠? 예, 예. 그 정부에서 제2 창업 벤처 붐 뭐 예, 예.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부처들이 또 그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였었는데 그 이슈가 지속이 되지 않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내용,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셨어요? 예, 그래서 매수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주세요. 하겠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자료를 좀 보셨나요, 어머니? 아니, 그거는 안 보고. 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게 이제 조금 길어요, 내용은.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 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추진 배경서부터 해서 주요 추진 과제까지 해가지고 향후 추진 계획 뭐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읽어보셔야 돼요, 어머니. 요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뭐 신산업 창업해서 바이오 헬스, 핀테크, AI, 투자금융, 투용자금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보이시죠, 지금? 네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네.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급등을 하긴 했지만 또 주가 조정받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언제든지 뭐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금 경제 지표 좋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뭐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립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대신에 매수하신 가격이 좀 이렇게 유리한 가격, 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슈가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이전에 매수를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데 나온 이후에 주가 조정받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반등 주는 차트에 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1,800원으로 정해 드릴게요. 예, 예. 1,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실도 커지실 뿐더러 좀 오래 기다리실 가능성이 커요. 예, 예. 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제가 조금 더 밑으로 해서 1,8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반등을 준다 치면 우리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 부분 2,100원이 단기 저항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부분 2,080원, 90원, 2,100원 혹은 2,100원 위로 조금 더 올라간다 치더라도 2,200원까지만 보시고 매도 한번 하시는 걸로 보셔야 돼요. 매도 한번 하시는 걸로. 예, 그리고 다시 또 주가 조정받아 내려올 거예요. 예, 네네. 창투사들은 이렇게 등락을 줄 거예요. 등락 주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위로 2,100원 그리고 혹은 2,2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도 쪽으로 좀 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밑으로는 1,800원 제시하겠고요. 매도하신 이후에 2,000원 이하로 1,8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다시 또 제 공략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손절하는 거는 어때요?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해도 그게 좀 괜찮겠어요, 그럼? 네, 지금은 일단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이제 불안하다 싶으시면 뭐 1,800원까지 좀 손실이 불안하다 싶으시면 1,900원을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 1,900원 이탈해도 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제 차 또 이렇게 반등 주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가 기준으로 1,800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래도 2,000원 위로는 좀 반등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그냥 매수 시점이나 그 위에 뭐 100원 요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5월 14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예, 예. 이번 주 화요일 고가가 2,065원이에요, 어머니.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매도를 말씀드린 게 매수하신 가격 부분 2,080원, 90원, 2,100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그 반등을 주게 되면 한 2,050원서부터 위로 해가지고 매도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쭉 걸어두세요. 아, 그럴까요? 이건 이제 보시면서 매도하시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예, 맞아요. 예, 쉽지가. 얘네들은 한번 움직이면은 막 호가창이 막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이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시면서 매도하시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올라간다 싶으면 2,000원 위로 올라간다 싶으면 미리 매도를 위쪽으로 쭉 걸어두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삼성전자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419님의 종목인데요.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시네요. 80% 그리고 매수가가 42,750원이십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4만 원 이탈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던데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 둘 셋 하면 팻말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나빠요 의견이 더 많네요. 일단 정재훈 의원님. 예. 나빠요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손실 보험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 정도 좀 되는데 아마 이게 어제나 그저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80%를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일단 나쁜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 반도체 재고가 오히려 또 늘어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여전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대다수예요. 그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그런 부분들이고,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MSCI 중국 A주에 대한 비중 확대 부분들 때문에 한국 자금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금일 거래 이 주요 거래 주체를 보게 되면 매도 상위에 있는 이 창구들이 전부 다 외국계예요. UBS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CS, 그다음에 크레디리오레 증권 쪽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동시호가에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CS 증권 같은 경우 거의 뭐 95만 주, 골드만삭스나 UBS 같은 경우 30만 주대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42,700원대의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단기로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돼요. 짧게 뭐 1%든 2%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지금 자리에서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수익은 조금 일부라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보유하는 전략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봐드릴게요. 하이비전 네. 시스템 매수하셨어요? 네. 1,60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네. 오늘 많이 떨어져가지고 궁금하셨죠? 네.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잘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볼 거고요. 일단 세 분의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이가람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다행히 좋아요 의견이시거든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네. 제가 좋아요 의견을 드렸어요. 네. 근데 비중은 안 좋아요, 어머니. 너무 많아요. 예, 선생님. 너무 많아요. 네. 40%가 뭐예요, 이거에. 네.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 이거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한 며칠 돼서 열흘인가 일주일 됐어요. 열흘이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되면은 네, 거기서 열흘. 뺐어야 되는데 안 뺐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 이거 전문가님이 빼란 말을 안 해가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은 있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은 이제 뭐 카메라 장비 쪽으로 이제 홍콩 기업하고 계약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3D 프린터도 있고, 뭐 가상현실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화 장비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차라고도 엮이기도 하고, 네. 네, 아무래도 좀 카메라 쪽으로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네.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본절로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일단은 비중은 반 줄이셔야 돼요. 네. 네. 약속돼요. 네, 비중은 반 줄이신 다음에 네. 올라가게 되면은 11,000원하고 12,000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12,000원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은 전량으로 매도 수익 시간을 보시는 방향으로는 보시는데 네.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네. 시간은 바로는 내일 당장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네.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더 걱정되거나 그러면 네. 다시 연락을 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네, 뭐 감사는요. 그래서 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네. 뭐 회복은 될 거니까 네. 네, 보유는 보시는데 네. 다음에 또 주식을 매수하시게 되면요. 네. 이거 제 화면 혹시 보세요? 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화면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거는 이제 노란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차트 네. 혹시 보실 줄 아세요? 네, 조금만 봐요. 아, 조금은 봐요. 네. 자, 이거 제가 선을 그어 드릴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제가 굵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선들이 보일 거예요. 네네. 이렇게 이탈 나온 다음에 들어간 종목들은 네. 매수를 비중을 그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는
무조건 비중을 한번 줄이셔야 돼요. 나중에는.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보유로 가시고 네. 다음에 또 걱정된다 하시면요. 네.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가람 위원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셨어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진 INS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12,750원에 비중 4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도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세 분의 의견 한번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늘 중립 의견 또 세 분 다 나오셨어요. 여승재 위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2,750원에 비중 40%를 담으셨는데요. 예, 특히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어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예, 작년 857억인데. 네. 작년 10월 달에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틀 전에 많이 빠졌을 때 좀 추매를 해가지고 이제 12,750원으로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작년 10월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수를 하셨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40%가 되셨고 12,750원이 되신 거죠? 예, 우진 INS의 주된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이게 그 주된 사업을 알고 계시면 이 동사의 전방 산업도 아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전방 산업이 우호적인가요? 비우호적인가요? 지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는 이제 뭐 KT하고 기계설비 수주 계약 공시도 있고 하긴 했는데 예.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경제지표 나오는 거 보면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지금은 줄고 있어요. 네, 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리고 작년 10월에 매수하실 때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나 코스닥 이 신규 상장할 때 상장 요건이 있죠. 예, 그 상장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기업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장 당일에 또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적정한 가격에 공모가가 됐고 이 가격이 이 종목에 대한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시장 평가가 상장하면서부터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상장 당일에 상승했고 그 다음 날에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상장 당일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매수하신 가격이 10월 달에 매수하셨다 그랬으니까는 상장 당일의 시초가 이하일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잘못하셨어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이 상장 당일의 시가 15,000원 가격 위로 올라갔을 때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 이 기업은 앞으로 잘 될 수 있어 라고 평가를 해주니까는 15,000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주가 하락 시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늘어나셨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완만한 상승 추세가 시장 때문에 깨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가. 그게 12,000원 가격이죠. 12,000원 가격. 이게 시장 영향으로 주가 흐름이 좀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망가진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12,000원 가격 구간이 단기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 위해서는 12,500원 이하로 내려놓으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4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하신다고 쳐도 매수 가격도 많이 내려오지 않을 뿐더러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있어서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기라도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대신에 이제 12,000원 가격 부분까지 만약에 상승을 좀 반등을 주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세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지금의 시장 상황이 조금 완화되어지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다시 하셔가지고 12,500원 이하로 내려놓으시면 그래도 큰 손실 없이 매도하실 기회는 제공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왜 12,500원 이하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20일 이평선이 시장 영향이 됐건 어찌 됐든지 간에 12,500원에서 하락으로 변곡점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12,500원 가격 이하로 내려놓으셔야만 이 변곡점 가격 부분까지 반등을 줬을 때 수익으로 바뀌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쪽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이제 앞으로 1,500원 가격을 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하락했지만은 화요일 날 장중 저가를 1,500원에 달아놨죠. 이 저가가 단기적인 지지 역할을 해줘야만 돼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부분도 3월 달에 1,500원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500원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12,000원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추후에 시장 안정된 상황 속에서 1,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 평단은 12,500원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손쉽게 매도하실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많이 빠질 것 같아서 더 불안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주식 수가 한 760만 주 정도 되지 7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는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래는 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 비중 축소하시는 것도 호가에다가 조금 이 수량을 좀 적절하게 걸어두시고 축소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좀 수월하게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페이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74,000원에 25% 맞으시고요. 네.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 지금 일단은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전문위원 세 분의 의견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시고요. 정재원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날 사셨죠, 이거? 네. 그죠? 많이 빠져서 네. 단타로 조금 먹고 빠지려고 네. 그러다 물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왜 안 파셨어요? 또 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죠? 네.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빠지는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해가 어떻게 해야 되시겠어요? 돼요? 손절하셔야죠. 내일도 팔아야 돼요? 손절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이거 손실 어저께도 못 팔고 그저께도 못 팔고 네. 오늘 더 빠졌단 말이에요? 아우, 더 빠지면 파실래요? 안 파실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요. 비중도 25%시고 네.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의 종목으로 또 엮였더라고요. 네? 주의 종목으로 엮여져 있어요. 주의 종목으로도 엮였는데 왜 그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셨냐 이거죠. 그걸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 그 매수하신 돈은 어머님 돈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집 거래할 때 어머님 안 가보세요? 가보죠. 가서 확인하죠.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고 마트는 뭐가 있고 시장은 어디에 있고 백화점은 어디에 있고 교통편은 편한지 그거 다 확인하고 계약하죠. 네. 그죠? 근데 이건 왜 어머님 그냥 하시는데요?
카페24는 카페24가 잘 나가고 그러더라고. 20만 원까지 가고 그러길래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좀 들어갔거든요. 월요일에. 자. 했더니. 원론적인 거 다시 얘기해요, 어머니. 네. 빠지는 주식은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우, 제가 주식을 좀 한 지 좀 됐거든요. 근데 너무 요새 수익도 못 내고 주식이 그러니까 전부 다 어찌됐든 묶여 어머니 있어요. 주식을 하셨다라고 했는데도 이런 주식을 사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우, 이렇게 뭐가 안 되려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어머님은 다시 공부하셔야 돼. 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더 빠질 것 같아요. 낙폭과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 리포트도 지금 목표가를 뭐 8만 원대로 낮췄다라는 얘기 자체는 매도 의견이에요. 한국의 증권사 리포트는 목표가 하향인데 매수 의견을 준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인의 정서상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매수 유지다라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저 개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다 알고 있다고요. 두 번째, 이게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이에요.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에 있어서 특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장을 하기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또 마지막 세 번째, 네. 외국인이 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죠? 네. 외국인이 주로 매도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에요.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네. 그냥 매도하세요. 다른 종목 반등 하세요. 얼마까지 나와요? 나오게 되면요? 글쎄요. 어머니 매수하신 자리대 74,000원인데 지금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네. 거래량도 터졌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뭐 한다게 되면 69,000원에 7만 원? 이것도 그 정도까지 크게 나올 수는 이것도 있어요. 크게 봐준 거예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앞으로 69,000원, 7만 원 이것도 크게 봐준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보합 정도 출발한다 싶으면 저는 순차적으로 매도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하도 그래서 주의 종목으로 엮이고 너무 또 그거 하고 하길래 막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주식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주식을 왜 사셨는지 이해가 안 아니요. 되네. 아니 이런 용 그게 카페24가 또 20만 원, 20 몇만 원까지 갔잖아요. 4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거 도돌이표잖아, 어머니. 도돌이표. 네? 도돌이표. 빠진 네.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주식을 아니, 많이 하셨으면서 왜 이 종목을 네. 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매도 의견이에요, 저는. 네, 아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7만 원, 6만 내일 9천 아니야. 원에서 내일 못 가. 내일 많이 아니. 이거 내일 추이를 보고 5만 네. 9천 원 깨면 손절. 일단. 5만 9천 원 아직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5만 9천 오면 무조건 손절 내일장. 그다음에 반등 나온다. 며칠 추이에. 그러면 6만 9천 원에 7만 원 와도 정리. 네, 그러면 지금 내일 지금 8회째 빠지나 그렇게 되거든요. 내일도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빠질 수 있지. 10일도 너무- 빠질 수 있고 한 달 내내 빠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니 너무 아침전에 조금 올라도 빠고 그것도 며칠을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 어머니. 네. 저한테 좋은 얘기 바라지 마시고 반등 나면 일단 매도. 아시겠죠? 아니 그럼 반등 나온다면 한 7만 9천 원, 7만 8천 원까지 보고 그냥 그 정도 올라오면 매도 어머니 안 시켜요. 나와. 안 네? 나와요. 이거 그 꿈은 정도까지 안 어머니 나? 제가 어머님한테 이거를 좀 그 미련을 줘버리게 되면 어머니 이거 5만 원까지 빠지고 4만 원까지 빠지고 해도 어머니 매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딴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5만 9천 원 아래로 빠지면 더 빠진다고요? 더 빠져요. 5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5만 원 깰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주당 10,000원짜리예요, 어머니. 청산가치 주당 10,000원짜리. 겁나게 고평가돼 있는 주식. 아니 어째 그저 10,000원짜리가 24만 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그 많이 프리미엄을 부과 받으면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매도하시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무슨 가게도 또 상장했다가던데 2개나 또 낸다고 지금 그거. 자, 엄니 네. 결론 딱 내고 끝낼 거예요. 네. 반등시 매도, 종목 교체, 끝. 네. 아시겠죠? 그럼 얼마까지 보는 거예요? 반등시 매도. 6만 9천 원, 7만 원. 반등 6만 나와야 거기서 매도, 5만 9천 원 빼도 내도. 예, 아시겠죠? 5만 9천 원 깨도 매도 7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냥 매도, 예. 3일 내로 올라오면 매도 시키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너무 속상하실 텐데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꼭 강한 반등이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 ENM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60% 비중을 실으셨고 매수가가 1,300원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살필게요. 네. 하나, 둘, 셋. 나빠요 의견이 지금 두 분이나 나왔는데 이가람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나빠요 의견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예. 건지 아실까요? 다시 모르겠네요. 비중이 너무 높아요. 비중이 높아서요. 60%가 뭐예요? 60%가 이 종목에 60%를 네. 들어갔으면 관리를 할 자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못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60% 예. 들어갔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나빠요 드린 건데 예. 이게 사실 이게 1인 미디어 기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은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비중이에요. 비중이 낮았으면 1,050원 정도에서 예.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수익 실현을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제가 추가를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차라리 1,050원이 이탈이 나오면요. 예. 비중은 줄이시는데 제 생각에 조금 기간을 더 두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300원은 올라와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 1,300원 회복 못하면 비중을 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비중을 줄이시고 반 정도 털어낸 다음에 그 반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세요. 그게 알겠습니다. 회복이 빠를 겁니다. 예,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비중을 추가하기는 안 되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예. 대신에 1,300원 올라오면 수익 내려 하지 말고 욕심 없이 그냥 다 매도하고 종목을 예. 바꾸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약속? 예. 네, 좋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BL 바이오를 들고 계시네요. 네네, 36,000원에 20% 맞으시고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ABL 바이오를 좀 고가 부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네, 매수하시고 나서도 계속 찜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매수하시고 나서도 조금 불안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 받아 내려와서 이거를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건지 가지고 계셔야 네. 되는 건지 굉장히 조금 애매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아직 살아 있다고 보여져요. 이 네. 기업을 가지고 뭐 실적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평가를 해서 종목 선택을 한다면은 ABL 바이오는 부적격한 종목이죠. 그냥
이중 항체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잖아요. 네네. 예. 대신에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네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이게 만약에 기술이 부각이 되고 또 향후에 기술 수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폭발적인 수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이 리턴이 돌아오는 거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하이 리스크로 투자자들한테 반사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네.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3만 원으로 정해 드릴게요. 아, 지지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3만 원을 종가상 이탈시키게 되면은 네.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감이 축소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3만 원 이탈하면 매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네. 대신에 지금 이제 동사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 임상 그게 이제 임상 1A가 요번에 이제 6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행사 계획 중인 거. 네. 네. 거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4월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발표 임박해서 올라간다. 그 발표 요 행사 언제 시작하시는지 알죠? 6월 달에. 6월 초순경. 그 시기에 맞춰서 네. 올라가면 일단 매도로 보셔야 돼요. 아, 그냥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날짜 즈음해서요. 그렇죠. 대표님, 발표하고 날짜가 나서는 정확히 발표 임상 A 1A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는 네.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데 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데 그게 오픈이 되면은 이제는 그 이후까지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뭐 네네. 어떤 이벤트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주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쯤 해가지고 주가 반등 주면 3만 5천 원 위로 또 매수하신 가격 위로 해가지고 반등 주게 되면 네. 거기서 이거에 대한 막 장밋빛 이 꿈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시는 쪽으로 보세요. 이게 임상 1A 이후에 B도 있어야 되고 임상 2로 가야 되고 3으로 가야 되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중에 막 이렇게 삐끄덕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네, 해서 매수가 위로는 일단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그러면 그게 날짜가 정확히 2월 언제쯤 아세요? 그 부분은요. 제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관련된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시고 그 저항선이 어느 정도 매물벽이 좀 있습니까? 3만 5천 원부터 단기 저항이에요, 가격이. 35,000원요. 네. 그래서 3만 5천 원 위로 매수가 또는 3만 7천 원까지 네.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매도 쪽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5,000원에서 37,000원 부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볼 거고요. 대명 코퍼레이션 0399님의 종목입니다. 2,500원에 15%. 흑자 전환 기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재현 위원님. 네. 이 대북 관련주인데 사실 이게 좀 갈등이에요. 지금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더 이상 빠져야 되는데 이제 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 타이밍이 일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우선 1,900원짜리대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1,900원짜리대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 일단 1,9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전액 전량 손절을 하고 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그 자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대북 관련의 이슈는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매수가 위에서 한 번쯤은 팔 수 있어 보이니까 그때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15% 비중만 가지고 그냥 매수가 위로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1,9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LG화학을 들고 계시네요. 네네. 34만 3,5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전망을 좀 봐드릴게요. 일단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중립 의견이시고요. 이가람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LG화학 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 왜 매수하신 거예요? 저기 뭐지, 뉴스 보고 했어요. 뉴스 보고요. 네, 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네. 뭐 지금 단가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뭐 네. 실적 안 좋게 나왔다는 뉴스도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실적이 이번에 안 좋았어요. 네. 그럼 다음에도 안 좋을까요? 다음에는 좋겠죠? 잘 나오면 좋겠죠. 네. 근데 만약에 대형주들은 이런 LG화학 같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이 LG화학이 무너지면 무너질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네. 기업 내용을 봐도 무너질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네. 보이시면은 다른 차트하고 다르게 저는 지금 LG화학은 어떤 이평선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캔들만 놓고 봤잖아요. 네. 이런 LG화학 같은 종목은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다 지어놓고 보면 보이는 게 딱 하나, 그냥 박스예요. 이렇게 몇 년 지금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36만 원 회복할 거거든요. 네. 36만 원 정도에서는 뭐 짧게 수익 보셔도 되고요. 네. 장기 투자 관심 있으시면 그냥 팔지 말고 계시고요. 네. 좀 현금 좀 필요하면 그때 조금씩 현금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빠른 수익을 보고 싶으면은 이 종목은 냅두고 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다른 종목도 보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볼 거고요. HB테크놀로지 9409님께서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3,439원, 비중은 15%를 실으셨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죠. 일단 손실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님. 네. 저만 중립이에요? 네. 어제 반등을 줘서 조금 그래도 좀 기분이 좀 기대감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늘 바로 또 되돌리는 가격 흐름이 나와서 오늘 문자 상담을 주시지 않았는가 했는데요. 이 중립 의견 드린 부분은요. 제가 이제 OLED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제가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이미 손실이 좀 발생이 되고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 2,500원까지는 열어두고 그냥 기다리세요. 2,500원까지는. 2,500원까지는 그냥 열어두고 기다리시고요. 2,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2,50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는 2,500원 지지 확인되는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은 매수 평단은 3,000원 정도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15%에서 한 20%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은 3,000원 가격 부분까지는 내려놓으실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지고 이후에 반등 시
주가 상승 시에는 3,200원서부터 3,500원 사이로는 추가 매수하신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도를 보세요. 그리고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쭉 끌고 가시면은 그래도 2분기 이후로 하반기 넘어가면서는 조금 더 개선된 주가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원 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는 2,500원 지지 여부에만 가능하다. 매수 가격은 3,000원 가격 구간까지는 내려놓으시고 위로는 3,200원서부터 3,500원 사이로는 추가 매수하신 것부터 매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트로메딕 0889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7,200원에 50%. 손실 상당히 크십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재현 의원님. 예. 제약바이오 섹터는 참 이게 기분적 분석으로 좀 볼 수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차트를 봐도 그냥 전향한 종목이에요. 우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안 좋은 부분들은. 네, 두 번째 부분들은 지금 이게 주주 현황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올 연초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있어요. 소송 등도 제기가 됐고 근데 자금을 좀 땡겨 보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고 있고 오늘 또 연기가 됐고 힘들죠. 섣불리 이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은 속편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트로메딕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빠르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웅제약 들어와 있네요. 4918님께서는 대웅제약을 19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5월 들어서 대웅제약이 참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위원님. 대웅제약은 뭐 미국발 이슈로 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로 뭐 말씀은 드릴 수는 있겠는데 뭐 실적도 이 종목은 좋게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은 메리톡스하고의 분쟁은 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지수의 영향도 많이 받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영향을 받고 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바로 회복이 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9만 8천 원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을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비중 반 줄여서 남은 비중 반만 가져가시고 현금화한 비중 반은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3224님의 매수 종목입니다. 3,530원, 비중 40%. 매수가 오면은 팔아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의견부터 살필게요.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님. 네. 지금 종목이 국일제지인가요? 아니요, 에이프로젠 KIC요. 에이프로젠 KIC. 순서가 바뀌었나요? 에이프로 KIC요? 에이프로젠 KIC요. 에이프로젠 KIC. 네. 저는 일단 여승재 위원께서 그럼 에이프로젠 KIC를 검색을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매수가까지 그래도 얼마는 남지 않았습니다. 비중도 그렇게 적게 담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매수 가격까지 회복이 되면은 좀 이 종목을 그냥 팔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장에 그래도 장 초반에는 살짝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에이프로젠 KIC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예전에 합병 소식이 한번 있었는데 여승재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뭐 3,530원에 40%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3,540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40%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면 3,500원 위라면 이런 21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근데 시장 영향으로 주가 조정 받았고 앞서서 4월 4일 시가가 2,870원입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장대 양봉 만들면 이 종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위로 보시면 이 점 하한가가 갔던 적이 있잖아요. 올해 1월 4일 날. 그 가격은 뭐예요? 점 하한가를 갔다라는 부분은 가장 약한 흐름이죠.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약한 게 점 하한가예요. 네? 그 가격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가격이죠. 맞죠? 맞잖아요. 점 하한가 갖고 장대 양봉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윗꼬리 달고 또 4월 24일 날 시가 4,205원. 여기 점 하한가 내려갔던 가격이 얼마예요? 4,24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3,500원 가격 구간에 이전에 매수하셨으면 당연히 4,000원부터 4,200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하 밑으로 내려올 때는 매수 신호가 전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셨으니까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이날 4월 4일의 종가가 지금은 또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3,600원이.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제가 3,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위로 올라갈 시에는 매수가부터 3,600원은 매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꼭 내일장 열리기 전에 해결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의 진품을 갈아드리는 시간, 시간관계상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는데요. 내일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배트맨 많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이제 내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장도 저희 배트맨 평일 밤 8시부터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